이 종목을 사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천랑님의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천랑님 반갑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문의 주셨네요.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중국 소비주를 지금 사도 될까? 특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요. 오늘 실적 발표했죠. 7.6% 하락했고 18만 2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밀렸던 18만 원을 깨진 않았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720억 원 컨센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459억 원의 기록이 됐는데 아쉽죠. 두 분의 답은 어떨까요? 김정수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사도 될까요? 아니요. 반대.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저는 사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근거가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김정수 전문가님, 지금 4분기 실적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쉬웠다.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일단 반대를 하시는지 핵심부터 들을게요. 지금 중국 소비주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죠. 지금 중국 우원 이 패권 관련된 악재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영향권에 제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단장 뭐 관광뿐만 아니라 면세, 그다음에 이제 도시까지 이 폐쇄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분명히 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가장 안 좋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좀 사라진다거나 또는 이제 확진자 수가 꺾인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차라리 그렇게 보다는 ETF 레버리지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수익 나고요. 전기차나 IT 반도체를 누리시는 게 수익이 훨씬 더 빨리 나실 거예요. 하다못해 5G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은 2월 초가 아니라 2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때 저는 적극적으로 중국 소비주를 트레이딩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굳이 아쉬우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하는 거는 반대. 대신 2주 후에 진행하는 건 찬성입니다. 시기의 문제였다. 일단 지금 현재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광무 전문가의 의견도 바로 들어봐야겠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타이밍에 있어서도 예스인가요? 지금 예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최근에 와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네. 가장 이제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확산, 직접적으로 피해되는 업종이죠. 악재 맞아요.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악재 다음에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재를 기회를 이용해서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를 준비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1호와 같은 중국 소비주들은 한 번에 잡기보다는 좀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오늘과 같이 좀 큰 폭의 하락하는 위치,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위치,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동참하셔도 모아가는 전략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 다음 모멘텀은 어떤 걸 기다릴 거냐? 지금은 누가 봐도 중국 소비주,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데,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이 차단, 뭔가 좀 소외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차후에 중국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이 대외적인 부분들을 좀 풀어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가장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금 여기서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흐름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거든요. 다만 지금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시점에서 그 근거를 얘기해주고 계셨는데요. 네, 이광무 전문가님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기침 때문에. 네. 우선 이제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기다리고 있고, 그쵸.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외교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가장 이 극적인 연출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소비주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올해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차후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악재를 만났을 때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좀 감소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좋은 점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포인트.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들. 이거는 해외 모멘텀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히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잘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중국인들이 방한하는 중국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면세점에서 고정적인 위치에서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시장을 진출해서 혹은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케팅의 부분들은 지금 가장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 현지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진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역할되었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관점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분할 접근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보시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기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다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무조건 비중을 많이 실어서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광무 전문가는 저가 매수를 서서히 준비해 나가면서 회복 시점을 노려볼 때다. 김정수 전문가는 반대가 지금 시기에 대한 반대였던 만큼 확진자 수가 조금은 감소세로 돌아섰을 때도 늦지 않다. 2주 후에 다시 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랑님, 아모레퍼시픽 잘 고려해 주세요.